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LG 시스템 에어컨의 7대 에러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덜썰이입니다. 덜썰이. 들어보면 쓸모있는 이야기. 덜썰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에러를 우리가 7대 에러라고 하는데요. 잘 좀 들어보시면, 물론 이제 A에서 지정점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, 또 나름대로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에러는 어떤 건데 내가 할 수 있다, 또 내가 하지 못하고 LG 서비스 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,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설치하시는 분이나 영업하는 분들이 좀 알아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아놓으면 동료분들이나 또 우리 같이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것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는데 필요하니까 꼭 좀 숙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에러들, 자, 이 에러입니다. CH05와 53 에러거든요. 이 에러는 53이 일어날 때가 있고, 그 다음에 05가 일어날 때 있고, 이게 이제 번갈아 일어나는데요. 자, 한번 보실게요. CH05 에러는 실외기에서 실내기로 신호를 보냈을 때 실내기에서 이 신호를 받지 못하면 CH05 에러가 발생한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, 이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. 실외기에서 실내기 쪽으로 신호를 보낼 거 아닙니까?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, 실외기에서 실내기로 신호를 보냈는데도 실내기에서 신호를 받지 못했을 때 CH05가 에러가 나니까, CH05 에러가 난다고 하면 실제로는 실내기보다도 실내기 쪽으로 먼저 점검을 하는 방법이 좋겠죠. 반대로 CH53 에러는 반대입니다. 실내에서 실외기의 신호를 받지만, 실외기에서 오는 신호를 받지만 실외기가 이 신호를 받지 못할 때 53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. 이 비율을 따지면 53 에러 발생이 훨씬 더 많아요. 제 경험으로 보면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 이런 에러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좀 잘 숙지해 두셨다가, 이렇구나, 그래서 어느 쪽을 점검하면 좋겠다,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CH05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H05 발생될 때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. 차단기 점검, 메인 차단기에 380V, 그 다음에 220V가 들어오는데, 220V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를 돌릴 때 쓰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PCB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장치 220V가 들어가니까, RST와 N상을 이렇게 보면 이제 220V 나오고, RST만 하면 380V가 나오는데, 지금 이렇게 큰 건물에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이 전압이 들쑥날쑥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 에어컨에서 원하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10%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실외기 전원을 점검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차단기가 이상 없으면 실외기 쪽으로 와서 실외기에 메인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. 그 다음에 전기가 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에러가 뜨면 노이즈 필터가 있어요. 그거 보시면 보여요. 제가 지금 이게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림을 가져와서 장치를 하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. 자틈 좀 요즘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 잘 되면 다음에 올릴 때는 그림을 가져오고 동영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실외기간 통신을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, 우리가 보통 한 30만, 이를테면 20마력 에어컨을 10마력을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투 모듈을 붙였다 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외기의 통신에 2P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2P 단자를, 그거는 AC가 아니고 DC입니다. 흰색, 까만색 주로 하죠. 실드 센서지요. 거기에 0.1V, 5V로 계속 전압이 가변이 됩니다. 이 가변이 되는지 확인해보고, 가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PCB 상에서 메인 PCB와 슬레이브 PCB 간에 이게 정상으로 동작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실내외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내기 PCB와 실내기 PCB 간에 통신선 연결하지 않습니까? 2P. 이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이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0.1V부터 5V까지 가변합니다. 그 다음에 실내기 통신 PCB 점검을 해야 됩니다. 이걸 볼 때 실내기 PCB LED를 확인하는 방법인데, 이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다 점검이 되고 이상 없으면 다시 이제 주소를 잡고 88시공에다 나오면 실내기 대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, 그 다음에 MV로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53에라. 53에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는
기본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겠죠. 차단기, 실내기 차단기 점검을 하고, 그 다음에 실내기 터미널 및 동시선, 이게 지금 실내기 전기가 들어갈 때 주로 차단기 한 개에 점프를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럴 때 간혹 우리가 터미널을 물릴 때 100%꽉 물리지 않고 이게 조금 느슨하게 빠져 있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이런 에러가 나오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. 역시 마찬가지로 실내기 PCB에서도 이 통신부에 DC 5V부터 0.1V 가변으로 합니다.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게 다 이제 점검이 다 되었다면 다시 한번 자동 주소를 재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V 상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CH104 에러. 104 에러는 실외기 유닛 2대 이상 시에 이제 발생한 에러거든요. 대부분의 원인이 PCB 불량이기 때문에 서비스 지정점이 아니면 실외기 메인 PCB를 가져다가 하기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104가 나온다고 하면 메인 PCB의 불량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그 서비스 센터에 접수를 할 때 104에 에러가 나오니까 메인 PCB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알려주면 그분들이 모델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분들이 이 더운 여름에 미리 준비해 와서 한 번에 그냥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일 2유닛일 경우에 PCB 교환을 할 때 마스터하고 슬레이브하고 PCB를 동시에 좀 교환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게 104 에러가 났을 때 메인인지 슬레이브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에 10마력이 2대다 그러면 뭐 똑같은 PCB를 쓰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380V는 상간에 얼마만큼 상전압이 얼마인가 확인 좀 해보시고요. RST 상 중에서 상전압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이런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어떤 때 전기를 많이 쓸 때 되면요 350 몇 볼트 이렇게 나오는 때도 있더라고요. 상전압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104 에러가 뜨고 메인 차단기를 내렸다가 이제 리부팅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런 증상은 그 건물 같으면 계속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. 전압이 고르지 못하다는 뜻이지요. 지금은 통합 PCB가 슈퍼5에 나오지 않습니까? 그때는 보면 이 9V, 14V를 출력을 해주는 220V가 들어가서 해주는 그 파워 트랜스가 하나 있습니다. 이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전압이 안 나오면 104 에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거진 좀 확률은 좀 낮은데요. 이게 실외기 2유닛 실외기 때 슬레이브하고 메인하고 슬레이브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는 딥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접촉이 좀 안 좋을 때 이럴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제가 지금은 올렸다 내리면하는데 올려 있는 상태면 내렸다 다시 올리면 됩니다. 이거 반대로. 그 다음에 이제 실외기 간 그 통신선 보면 보통 흰색과 까만색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DC 전압 0.1V부터 5V까지 가변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CH21번 에러. CH21번 에러는 제일 골치 아픈 에러, 컴프레셔에 관련된 에러입니다. 관련 에러들로는 22, 26, 29번이 나오는데요. 이것도 정상에 따라서 좀 달라요. 그래서 이제 21번 에러를 먼저 보시면 인버터 컴포의 IPM 모듈 에러거든요. 21번 에러가. 그래서 그거를 쭉 다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면 이 21번 에러 이제 그러니까 컴프레셔에 관계된 에러 중에서 21번 에러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 전기 확인해 보는 거는 필수겠죠. 예, 보고 이제 그 다음에 휴저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됩니다. 휴저가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. 3개가 들어가 있죠. 그러니까 그 3개가 들어가 있는 중에서 2개는 들어가고 1개는 안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휴저가 이상이 없으면 노이즈 필터 전압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것도 이상이 없을 시는 이제 컴프레셔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UVW 3개가 이 접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 저항이 0.8옴부터 1옴 정도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통합 PCB의 경우에는 좀 다르는데요. 26, 29는 그러니까 에러가
26, 29는 저항값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륜 저항값을 보셔야 되는데, 이거는 메인 샤시에 있는 샤시에 한선을 대고 UVW에 메가옴이 나오면 정상이고, 그 다음에 0이면 뭐 쇼트겠죠. 9kΩ일 때는 쇼트나 불량일 경우가 많습니다. 저는 컴프레셔가 고장이니까 컴프레셔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. 컴프레셔 값이 꽤 비싸요. 한 80 몇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라도 가져와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.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셔에 정석 컴프레셔가, 옛날에는 정석 컴프레셔 달려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제 그 마그네트 스위치에 혹 타는 냄새가 나는지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콘덴서, 캐패시터를 디지털 메달에 보면, 요즘 디지털 메달에 보면 콘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처음에 딱 되면 쫙 충전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방전을 하는데, 요게 이제 문제일 때는 23번 에러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번 에러 보고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IPM PCB의 그 브릿지 다이오드가 있는데, 요거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통하고 안 통하고 그렇죠. 일치해 보면 되겠죠. 그 다음에 IPM PCB 점검하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흑피의 적 UVW, 요거는 이제 요렇게 수킬로 요렇게 저항값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IPM, 이런 경우에서요, 혹시라도 IPM 탈착 시 그 스몰 그리스라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뒤에 그 스몰 그리스를 붙여서 이렇게 방열판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이게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. 이거 금액은 얼마 안 해요. 한 1,000원 정도 주면, 용산에서 사면 그만한 거 한 1,000원 주면 살 건데, 요 방열판에 이게 접촉이 잘 방열이 안 되면 이제 에러가 뜰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건 여러 번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일단 IPM 여기 IPM의 글자를 잘 못 적었네요. 앞에 건 아닙니다. IPM을 일단 나사를 두 개를 분리해서 뗐다고 하면 반드시 스몰 그리스를 다시 도포를 해서 붙여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 PCB 점검하는 방법은 노란색 LED 메인보드와 비주기적인 통신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엠버를 찍어보면 통신 몇 번 했는 거 알 수는 있는데, 비주기적 통신을 하고, 녹색 LED는 인버터 컴프레셔 작동 시 점등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적색은 캐패시터 충전 시 점등을 하고, 그 다음에 적색은 인버터 에러 시 날 수, 이게 나고 나면 실내기는 한참 있다가 이제 에러를 띄우게 되거든요. 이거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H 2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. 23번은 인버터 DC 링크 충전 불량 시 발생이 됩니다. 자, 먼저 전압 확인 다 하시고, 그 다음에 요거 다 확인하시고, 마그네트 이상함 하시고, 아까 분에 이 앞전에 보셨던 CH21론 에러를 그대로 다 점검을 하고, 마지막에 이제 요거 하셔야 돼요. 캐패시티 단션 쇼트 확인. 요거만 확인해 보면 이 에러는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냉매 관련 에러는, 이거는 설치하시는 분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데요. CH32 에러, 많이 뜨는 에러죠. 컴프레서 토출 온도 과다 상승으로 발생을 하는데요.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그 토출 온도가 과다 상승을 하는가 하면, 지금 냉매가 부족할 시에는 냉방실 실내기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활짝 열지 않습니까?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냉매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적게 들어오니까 쫙 열겠죠. 여러분 컴프레셔에서 열이 엄청나요. 냉매 부족이실 때 115도 이상이 올라가서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32L을 띄우면서 에어컨 정지를 시켜버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인버터 컴프레셔로 오일 흡수가 잘 안 되시도 발생을 하는데, 이거는 거짓없고요. 전부 다 이겁니다. 이거 냉매가 부족했을 때 토출 온도가 과다하게 올라가는데, 지금 난방일 경우와 냉방일 경우가 조금 다르는데요.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CH 34번 에러가 있는데, 고압 과다 상승 시 발생을 하는 거죠. 뭐 마찬가지입니다. 고압 과다 상승 시 발생을 하는데, 이 부분 냉매가 부족해서 나는 부분하고는 좀 달라요.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, 34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어중간한데 제일 용량 작은 거 한 대를 틀었다. 그러면
이 인버터 컴프레셔가 돌아가면서 제대로 돌렸을 때 용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? 그거보다도 더 많이, 그러니까 압력을 올린다는 거죠. 그럼 당연히 이제 발생이 되겠죠. 이럴 때 참 이 34번 에러가 나면 일단 메인 차단기 실내기 전원을 내렸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. 소비자한테. 앞에 뭐가 나옵니까? 그러면 34번이 나온다고 하면 혹시 에어컨이 몇 대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대만 돌리신 거 아닙니까? 물어보시고 이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. 지금 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대1이 아니고 실외기 한 대에 여러 대를 물려서 돌리는데 한 대만 돌렸을 때는 최저 용량이 이를테면 4A 정도만 돌리는 도 문제가 없는데 1A는 용량이 적지 않습니까? 이걸 돌렸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차단기를 내렸다 올리시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경과를 한번 보십시오. 이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. 괜히 고생하고 갈 필요가 없죠. 그 다음에 실내기 필터가 꽉 막혀가지고 열교환이 발생되지 않을 때 뭐 당연히 고압이 상승하겠죠. 열교환이 안 되니까. 그럴 때도 생기니까 필터 청소하셨는가도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. 만일의 경우에 이제 이걸 하기 싫다, 대수도 많고 이건 누구 할 시간도 없다, 그러면 이럴 때 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 대당 얼마를 주십시오. 그럼 청소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상이 있을 때 쫓아가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, 한 10대 이상 일이 되는 현장이면 요거 이제 계약하시면 돼요. 그러면 뭐 봄에 가서 쫙 해주고 가을에 가서 한번 쫙 해주고 나면 뭐 1년에 잘 돌아가니까 그것도 다 우리가 돈을 버리는 거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. 이런 거를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무턱대고 뭐 하십시오 이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그만큼 신뢰성이 쌓이고 기술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CH 35는 이제 저압이 과도하게 하락인데 이 부분은요, 고압은 정상이고 저압이 계속 하락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이를테면 뭐가 막혀서 문제가 이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만일에 저압을 오는 동안에 뭐 드라이 필터가 막혔다든지 여러 가지가 막혔을 때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것도 한번 숙지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32 발생 시 점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32 발생 시 점검 방법은 일단 매니폴드 게이지를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냉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평합을 한번 보시면 돼요. 평합이 몇 킬로 정도 있는 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, 대개 보면 에어컨을 냉방 틀 때는 뭐 일단 냉방을 틀어야 이상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한 뭐 5월달, 5월, 6월 되겠죠. 이럴 때 확인하시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. 매니폴드 게이지를 물려서 평합을 한번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외기 컴프레셔의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면 실내기 LV를 이 냉매가 모자라기 때문에 확 열어버립니다. 난방일 때는 이제 반대니까, 그러니까 실외기가 정발기가 되니까 실외기에 있는 LV를 꽉 개방을 해버리죠. 이러면 이제 냉매가 부족했을 때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CH 30을 띄우면서 시스템을 정지를 시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외기에 이제 개방을 해 보시면 어쿠뮬레이터가 있죠. 냉매 고임 현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난방 시 냉매 부족이면 CH 151이 발생을 하는데요. 지금 MV로 찍어서 보시면 답이 나와요. 난방 시에는 보통 한 실외기 컴프레셔의 온도가 80부터 90한 2, 3도까지가 제일 적정한 온도인데, 이게 이제 냉매가 부족하면 막 100도씩 막 올라갑니다.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나오죠. 115도 이상.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? 115도 이상 3분 동안 지속으로 올라갔을 때 시스템을 정지를 시키면서 이때는 151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. 이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숙지해 주시면 151번이 뭐 나옵니다. 이래 하면 냉매가 부족하구나. 이거는 틀림없이 중간에서 냉매가 구멍이 났든지 아니면 실내기에 있는 조인 부분에 실내기 조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요 후레나또, 실내기 후레나또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실내기를 처음 이제 설치를 하실 때 냉매 오일을
한 방울 발라서 체결을 하는 게 좋다 안 좋다는 분들이 서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, 저는 그 실내기 후레나토에다가 오일을 뭐 담뿍 칠하는 게 아니고 한 방울 살짝 묻혀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, 지금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설치를 해도 아직까지 이상이 있었는 게 없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여기다 오일을 한 방울 살짝 칠해서 조이는 게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확인하고 나서 만일에 뭐 실외기 쪽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사람이 뭐 빈번하게 지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냉매가 누설되면 그 부위를 진공을 잡고 냉매를 넣고 엠보이를 찍어서 정상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CH24번 에라 발생치, 이거는 이제 고압 스위치 오픈 에라인데요. 고압 스위치는 그 고압 척부에 이렇게 그 동그랗게 되어 있고 거기 선이 두 가닥 나가지고 PCB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, 요거를 이제 전기를 다 내리시고 PCB에서 딱 빼낸 다음에 저항값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. 이거 제가 잘 못 썼는데요. 0.1이 아니고 0.15에서 0.65이면 정상입니다. 0.1입니다. 이거 점 올리가 안 찍었네요. 0.65이면 정상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24번 에라가 실외기의 그 환경에도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실외기 막힘이 있는지, 통풍이 제대로 안 되는지, 아니면 토출되는 뜨거운 열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시 실외기로 빨려 들어가는지 그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압 센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때는 지금 MV를 딱 찍어가 보시면 MV에 찍히는 거와 우리가 실외기에 매니폴드 게이지를 물려 가지고 압력을 보는 게 다르다. 그러면 지금 MV 자료 오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고압 센서가 이상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이상이 생기면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컴프레셔의 마그네트 A 접점에 220V가 들어가는지, A 접점, B 접점은 냉동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한번 좀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메인 PCB 출력 전압이 정상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부형 모델인데요. 이거는 지금 신형 모델 슈퍼5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이거는 그 CH54는 역상인데요. 역상 RSTN이 정상으로 붙어야 되는데, 지금은 그 통합 PCB 상에서는 자기가 그 상 바란스를 자기가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.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잘 돌아가다가 이런 그 54 에러가 뜬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용하고 계시는 분한테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. 최근에 전기가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전에서 오셔 가지고 뭐 이게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? 그 다음에 혹시 집을 수리하면서 전기를 손댄 적이 있습니까? 이거 문의를 해야 돼요.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던 게 누가 선을 갖다가 일부러 바꾸지 않으면 이 상이 바뀌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때는 그 소비자가 알려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알려주는 대로 대처를 하고, 이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. 이제 슈퍼5는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는데, 다른 이제 N상은 좀 잘 공통으로 우리 사용하는 색상이 있으니까 그거 물어보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242번 에라, 요거는 주황지역이 관련된 에라거든요. 요거는 쭉 읽어만 보십시오. 주황지역이 실내외기 사이의 에라, APC와 실내외기 에라. 이 485와 통신장비입니다. 공신장비가. 예.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하기 힘들어요. 그 핑이 뭔지 모르시면 이거 테스트 하기도 힘들어요. 핑을 해보는 거는 이제 이를테면 내가 상대방 누구에게 이렇게 뭐 공을 던지니까 이제 네가 받아라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, 저쪽에서는 자기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안 되겠지요. 쉽게 말하면 핑 테스트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. 컴퓨터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? 통신할 때, 핑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하면 저쪽에서 신호를 리퀘스트 타임 뭐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이제 핑 테스트 하는 건데, 저는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,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, 연속으로만 핑을 테스트를 해봤는데, 이렇게 이제 된다는 이야기죠. 이 사이 에러는 이렇게 이제
이거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485개 이 사이 에러가 떴을 때.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16실 그 중앙지역기를 3개를 연결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실외기에서 넘어오는 11도 전압이 현저하게 드롭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별도의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에러가 이 사이 에러가 뜨더라고요. 요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고, 요즘은 뭐 중앙지역기를 뭐 조그마한 거나 터치식으로 48시까지 되니까 웬만한 데는 그 한 대면 다 되고, 또 뭐 ACP를 이용해서 어디서나 이렇게 자기 그 주소를 찾아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켜고 끄고 모든 걸 다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되는데, 만약에 그 단순 중앙지역이만 되었을 때 이 사이 에러가 뜬다 그러면 요게 또 문제가 있나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팬 관련 에러인데요. 그 팬 지역 관련 에러는 105, 106, 62, 621, 622 이렇게 뜨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. 여기에 보시면 팬 제어가 이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제일 처음에 에어컨을 딱 켜면요, 제일 먼저 실외기가 팬을 살짝 돌려봐요. 제가 뭐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, 제가 이제 보니까 제일 먼저 실외기 팬을 샥 돌려요. 돌려서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신호를 검출을 하는 거죠. 검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프레셔를 돌립니다. 그래서 컴프레셔가 이제 돌아가면서 각종 압력이 생기고, 그러면 센서가 동작하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 열교환이 되거든요. 그럴 때 처음에 싹 돌렸을 때 안 들어가면 이제 팬 하나짜리면 그냥 621만 뜨고요. 팬이 2개짜리면 윗팬, 아랫팬, 좌팬, 우팬이 있는데 그 팬에 621이 뜰 수도 있고 622가 뜰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. 멀티브이 S 모델인데 시골에 이제 그 10마력이 2대 달려 있는데, 이게 그 실내에서는 그 LED가 62번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실외기 가서 보면 88 시그먼트에서 621이 떠요. 그러면 위에 팬이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카바를 다 열고 딱 보니까 그 흙으로 집을 짓는 벌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그 실외기 팬 옆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놨어요. 집을.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까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실외기 팬을 싹 돌리지요. 돌렸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 바로 그냥 에러를 띄워버립니다. 이거는 뭐 이유 없습니다. 바로 에러를 띄워요. 불가만 몇 초 만에 에러를 띄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, 난방을 했을 때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팬이 구속이 되었을 때도 바로 이걸 띄워버립니다. 뭐 이거는 뭐 좀 돌려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. 팬이 뭐 무조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에러를 띄워버리고 이 장비 자체가 가동이 안 되게 만들어 뒀어요. 그래서 그냥 그거 하시면 되고, 그 나머지는 뭐 그냥 팬 저항값 뭐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672 이거는 혹시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서 팬이 구속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 에러 뜹니다. 이게 더 많이 떠요. 이게 많이, 지금은 인버터 방식의 그 팬을 돌리기 때문에 요런 에러들은 별로 안 나오고, 이게 67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. 이거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30분이 넘게끔 길게 촬영을 했는데요. 자, 이거 숙지 좀 하시고, 그 다음에 제대로 좀 기술자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버시고 제대로 좀 대접도 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 또 외부에서 일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, 좋은 오후 되십시오.